되게 강했습니다. 희귀의 게임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좀 낭만적이긴 합니다. 그 중에 정말 혼몬 오타쿠 학생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양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호남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게임 잡지에서 6년 동안 알바를 했었고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방, 플스방을 10년간 저희 집에서 운영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게임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수월하게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임 인문학 수업은 우리가 흔히 게임 단순한 유희, 시간 낭비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 코드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주고자 해서 만든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땡땡땡들에게 당했습니다. 수업은 재미있었지만 저 같은 일반인들은 당황스러운 성적을 받을 수밖에. 네 글자를 맞춰야 되는 거죠? 네. 게임 덕후들에게 당했습니다. 국룰입니다. 제가 봐도 얘는 너무 무서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입장을 바꿔서 제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임을 직접 개발하기도 하고 이런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아서 가차샵을 운영한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 보니 내가 가르칠 입장이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열정 넘치시지만 콘솔 게임은 물론 흔한 컴퓨터 게임 하나도 안 하는 저는 듣기 매우 버거웠습니다. 게임 인문학은 게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오면 많이 좀 버거울 겁니다. 너무 괴물들이 많아요. 일반인들이 오면 여러분들 말로 썰리는 그런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게임만 고집하지 마라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게임, 피파만 주구장창 하는 친구가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만 정말 주구장창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다른 내용을 제가 얘기해도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좀 여러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을 여러 개 돌려보시고 나면 그나마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조금 옛날 세대 나오는 것들은 이름부터 처음 들어보는 게 많아서 벼락치기 할 때 조금 막막했어요. 성실하시다면 괜춘. 이것도 제가 공감할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나이가 거의 따블이기 때문에 저희 때는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겠지 싶어서 별다른 설명 없이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런 건 저도 좀 참조를 하겠고요. 게임 역사 같은 걸 설명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전 게임 먼저 말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고, 요즘 게임사들이 새로운 도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요즘은 신작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게 망하면 게임사가 정말 휘청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는 IP로 리메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리즈의 후속편을 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콜 오브 듀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콜 오브 듀티도 시리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최신 시리즈까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옛날 게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약간 오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게임일 텐데요. 이런 옛날 게임도 있거든요. 이렇게 탭을 꽂아서 하던 거. 이 시기의 게임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좀 낭만적이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래픽이 거의 실사화 같은 그래픽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다 도트, 점을 찍어서 만드는 그래픽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아날로그의 극한으로 미려한 그래픽 어디까지 뽑아낼 수 있는지를 그런 실험에 붙이는 그런 게임이기도 하고요. 스토리도 낭만적인 편이고, 이때는 공략본 같은 것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 그야말로 근성 하나만으로, 또 현질도 없습니다. 순수 노력으로만 해야 됐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낭만이나 입장에서 본다면 옛날 게임이 좀 더 매력있지 않았을까. 저는 싸우는 게임 아예 흥미가 없어서 이쪽도 대부분 이름부터 생소했어요 라고 돼 있네요. 아마 이 학생은 게임을 별로 안 해본 친구 같긴 합니다. FPS 게임은 아예 한 주차가 할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FPS 게임과 미국 패권주의라고 있었거든요. 이제 유명한 FPS의 IP가 뭐가 있냐면 콜 오브 듀티라든지 배틀필드 같은 시리즈가 있습니다. 한국 FPS 게임들은 사실 멀티게임 위주이기 때문에 스토리라고 할 만한 건 없어요. 근데 국제적으로 유행하는 FPS 게임들은 보통 싱글 플레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싱글 플레이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미군이거나 아니면 미군의 동맹국가, 예를 들어 영국군 아니면 미국과 영국군이 조인트해서 함께 작전을 펼치는 이런 식으로 미국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자원주의적인 시각도 들어갔어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악당 러시아로 나옵니다.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중국이 되기도 합니다. 게임들이 허무맹랑하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세계 정세에 맞춰서 스토리들을 많이 개발하는 편이죠. 그래서 FPS 게임들의 흐름만 봐도 이때는 미국의 적대 세력이 누구였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수가 있어요. 게임 인문학이 아닌 거의 역사학,
다른 나라 역사들만 엄청 배우다 갑니다. 아마 이 학생은 중간고사 때까지만 공부하고 그 후로는 놓아버린 학생 같습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죠. 왜냐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온 방식이고 인간 행동의 패턴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가 이 나라의 게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설명하려면 이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수업, 교수님이 바라보는 세계관이 굉장히 뚜렷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갑질 때문에 이제 프로토콜이 망했고 닌텐도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과도한 PC주의가 게임의 흥행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갑질 때문에 사실 이 닌텐도라는 회사가 실제로 휘청할 정도로 한번 타격이 있거든요. 당시에 세계 최고 거대 기업 중 하나였던 소니하고 합작을 해서 우리 CD를 활용한 게임기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요. 그런데 중간까지 만들고 나서 그만할게 하고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소니가 뒤통수를 맞고 우리 같은 글로벌 초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당할 순 없다 라고 해서 소니가 이를 갈고 플레이스테이션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에 닌텐도가 게임 제작사들한테 했던 온갖 횡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니는 우리는 그런 횡포를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게임사들이 일거에 다 닌텐도를 떠나서 소니한테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닌텐도가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뚜렷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가장 망한 게임을 들자면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라는 게임이 있고요. 또 콘코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게임 중에 하나라고 꼽힙니다. 정말 최고의 게임. 그래서 모든 평론가들과 게이머들이 내가 죽기 전에 다시 게임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2가 나온다고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습니다. 제작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 PC와 관련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치료받는 걸 겁내지 마라, 뇌를 위한 훈련이라고 생각해라. 이 게임을 샀던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재고가 엄청나게 쌓이고 게임사에 대한 원망 많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콘코드라는 게임도 소니에서 조 단위의 돈을 만든 게임입니다. 근데 이 게임을 만들 때도 제작팀에서 PC주의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키워드에 보면 LGBTQ+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가장 큰 돈을 쓰고도 가장 빨리 망한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게임이 안 팔리거든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즐기러 온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돈을 내고 즐기러 온 사람들한테 훈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PC를 싫어하지 않아요. 보다 그 팀의 덕력 내공이 굉장히 느껴져서 잘 모르는 부분 설명할 때도 재밌게 몰입해서 들을 수 있던 것 같아요. 같은 교수님 다른 교양 개설되다면 꼭 들어보고 싶다. 저도 뭐 덕력이 없진 않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게임기만 해도 제가 게임기가 14대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이런 게임, 엑스박스 완전 초기 모델도 있고 플레이스테이션 뭐 2, 3, 4, 5 얘기해줄 만한 내용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교양은 아마 게임 인문학 들은 다음에 오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대학 한문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문을 들으러 온다고 하면 그 학생들은 긴장할 수가 있는데, 사실 한문도 한문이지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인간의 패턴이거든요. 모전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인문학에 관심이 생겼다면 대학 한문 수업도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 대강공지는 제가 직접 쓴 거고요. 대강공지는 제가 쓴 게 맞고, 이 만화를 해서 만든 거는 제가 이제 조교를 모집할 때 기존에 수업 듣고 있던 학생들한테 먼저 조교 지원자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혼몬 오타쿠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조교를 바로 써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그때부터 업무를 줬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의 콘티를 짜주고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 친구가 생각보다 더 우수하게 잘 만들어서 올려줬기 때문에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임에는 그 게임을 만든 사회의 이 배경이 녹아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회의 문화라는 게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게임을 할 때는 일본 사회의 문화가 들어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일본의 문화 속에 녹아있는 코드가 뭐였냐면 각자에 알맞은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각자에 알맞은 위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일본 게임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슈퍼마리오를 보면 마리오는 늘 주인공이고 루이지는 자기 형을 보조하는 존재입니다. 그 위치 넘어가지 않아요. 푸파는들 악당이고 각자의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깨지 않는 게 와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와를 지키려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기의 몫을 해야 돼요. 다크소울 같은 그런 시리즈를 봐도 이찌닌 마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보스를 징치하러 가는 내용들이 주요 플롯을 이룹니다. 그래서 일본 사회의 문화가 일본 게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읽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사실 국어 국문학과 출신으로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게임 인문학은 혼모노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받았던 형기평가 중에도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만 자신이 더 크고 경력에 자신이 있다면 이 강의로 검증받게 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롤만 많이 해본 친구들은 다시 생각해보시고 여러가지 게임들을 좀 해봤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